안녕하세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고양이들은 준비를 끝마쳤나요? 제게는 이번 해가 정말 가벼운 마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혼을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해였거든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친정 부모님께 선물과 용돈을 드리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전을 먹으며 마음을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더욱 기다려지네요. 작년에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며느린 모습으로 명절에는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태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한 기차에 올라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사람의 우롱에 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려앉자 한 건데 어쩌다가 이 시댁에서 내려져 다시 회귀할 줄 상상도 못했죠. 향후 무엇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남편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소개팅을 통해 만났어요. 제 사진을 보고 기상형이라고 생각한 그가 저와 만날 수 있도록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처음 만난 남편이 꿈에서 나타난 사람 같다면서 놀라운 표정으로 구경만 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바보처럼 벌리고 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도 친구로부터 소개팅을 통해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는데 어찌나 예쁘다고 과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칭찬에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두 번째 만남부터 결혼을 제안했지만 제가 더 알아봐야겠다고 속도를 조금 늦췄었죠. 결혼 후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지방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우의 말에는 뭔가 씁쓸함이 느껴졌죠. 신년처럼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죠. 동생이 서울 사람들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강남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강남 출신을 만나고 나니까 지방 출신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자리에서 왜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 이러느냐, 최신 정보 없이 왜 그러냐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지방이라 그랬나 봐요. 우리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름 대신 동네 이름으로 부르곤 했는데 그 지역에 기차가 다녀서 서울에서 어떻게 가는지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자리인데도 상대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어요. 그런 걸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또박또박 말했지만 기차를 이용하면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 물었더니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뭐가 상관이겠어요. 우리 나이에 일하시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얄미워서 신우인데도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시 굳어버렸더라고요. 신운 분위기를 띠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데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장인과 장모님을 뵈러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나 봐요. 회사 규모는 정말 대단하다. 작지 않고 정말 큰 기업이야. 집도 멋있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완전 큰 집 같다고 해. 마당에서 골프 연습도 할 정도니까 눈 깜짝했어.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네. 땅이 남아돌아서 공짜로도 준대. 그 기업 이름이 뭐야? 좀 찾아봐. 요새는 대체로 기업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 기업은 안 나오네. 작다고 해서 그런가? 아마 안 보일 거야. 죽은 멀긴 하지만 함께 가볼까? 직접 보러 가볼까? 거기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는 게 많대. 요즘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도 많다고 하더라고. 휴가 겸 하루쯤 가보는 건 어때?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가도 좋겠네. 시골에는 상견례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다니 괜찮은 호텔도 없다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추가로 서울에 비할 만한 먹을거리가 없다고 해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이나 경력보다 사람을 더 맛있고 좋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없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 또한 한쪽만 올라오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수 있어?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움직일게. 다행히도 너그러운 시부모님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대학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신우가 대학을 다녀왔다고 했어. 그런데 다닐 생각으로 일부러 가까운 대학을 선택한 것 같았어. 이게 핑계인가 싶기도 했지? 그가 지방에서 나와서 서울로 오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지방에서 나온다고 무시받는 것 같은 공격적인 말은 어이가 없었어. 사실 그만큼 잘 산다면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요즘 대학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잖아.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닌 신우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참았어. 내가 원래 바로 취업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어.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에 다니게 되었지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찌되었든 대학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두 딸은 부지런한 딸이다. 내 아버지도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어째서 우리 딸의 학벌이 아버지보다 좋지 않을 수 있을까? 지방대학은 돈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다던데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기에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좋은 대학에 다녔다. 그래서 신우이에게 지지 않고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었더니 신우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쭉 쌓여야 하는데 시골 남자분은 하나 고르면 서울 남자와 만날 수 있다고 해. 나는 대학 시절 지방 출신인 친구들이 목숨 걸고 주말마다 소개팅을 했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러자 나는 말했다. 누나, 왜 그러는 거야? 너도 좋은 삶을 살아야지. 우리 애가 잘 교육받고 예비 며느리로 인사할 줄 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궁금할 게 많을 거야? 아무 말이나 하지 마. 우리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신우이가 불편해하면서 말했다. 내가 말 못하잖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나는 걱정되어 말했다. 우리 집에 별일 없다고 해야 하나. 그럴 때 다른 집은 몇 채 가지고 있겠느냐. 집을 팔고 서울로 오면 10평짜리 일룸 정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도 내려가면 그런 집 사고도 남을 알고 있지? 우리 신도시에서 산다고? 신도시에서 사는 게 무슨 대수야? 그걸 앞세우니까 더 사람이 우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우의 고약한 성질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앞으로 집안에서 누구를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 혹시 이 문제를 부모님 앞에서도 말할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일어서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될까? 제가 지방에서 살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과 나한테 소중한 고향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함 없이 산 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흠잡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결혼은 싫고 그럼 이만 가볼게. 와, 보통 아니야. 제 시녀의 말을 뒤로 하고 나는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그날은 남편도 괜히 보고 싶지 않다. 불안해서 집 앞까지 쫓아와서 혹시나 결혼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찍 잔 척을 했죠. 그러고 나서 나는 누나랑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날 일 내가 사과할게. 우리 누나가 가끔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많이 참아왔는데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 무서웠습니다. 신우 때문인지 말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중재를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시부모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상견례를 서울에서 하고 시부모님이 마음에 걸렸는지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경고를 해둔 것 같은데
상견례 중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신우가 입만 다물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죠. 그때 신우의 입이 문제였구나 느꼈고 부모님 앞에서 상처 주진 않을까 두려웠던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자주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골프를 즐기십니까? 저도 바쁘지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에도 좋은 골프장이 많아요. 해당 내용은 이미 티엥 비에트, 콩 파이티엥 한夸, 벤코 더 컹케프 NOI 덩뱅 티엥 한夸캑더 토이 비에트라이 조벤 도옥 콩. 안정적인 직장이었다고 좋아했는데 퇴직 후에 보니 매일 통장에서 이 도움만 꺼내 쓰는 것 같고 솔직히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집도 하나 못 해주고 보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아들 집에서 더 많이 해야 맞는데 아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유 있는 쪽에서 더 하면 되죠. 그저 부모는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둘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저도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돈은 많고 양가 부모님 챙겨야 하지 우리 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누가 목돈만 조금 줘도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너무 계산 안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제 애들 인생에서 물러나야 해요.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시어머니 집 사람들은 큰 아빠의 태도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게 내려왔을 때부터 아빠가 지갑을 열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멀리 간다고 가진 짜증을 다 보이던 신우는 아빠가 데려간 식당과 집, 회사를 보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갔을 때 직원 수를 세는 것도 보였죠. 그 이후로는 제게 대해서도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네요. 처음엔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런 말들을 했어요. 방 구경 좀 해도 돼? 위층으로 혼자 다 썼던 거야? 어머, 달리기 해도 되겠다. 역시 사람이 이래서 여유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올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는데 자존감도 높고 할 말 딱딱한 게 사랑 많이 받고 잘한 것 같아. 솔직히 그날 올케가 그렇게 말하고 가서 속으로 놀라긴 했는데 괜한 자신감이 아니었네. 어머, 오늘 이쁘게 뽑네. 이 옷은 엄마가 사주신 거야? 하기야, 딸 하나인데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겠어. 엄마는 며느리 복이 있나 봐. 저점 이리 손등이 하면 질까 봐. 우리 올케가 만두 비는 거 너무 예쁘게 잘했지? 처음에 봤을 땐 못 믿겠다. 아니, 당장 만두집 하나 차려도 될 수준이라니까. 좋은 집에서 귀여움 잘 받고 커서 다른 사람과 달랐어. 제가 이런 말에 너무 감동할 줄 알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 갑자기 너무 달라진 신우 태도에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본 날 신경을 팍팍 긁던 것이 생생한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고 얼마 안 가서 이 정도로 잘해주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내 아버지가 갑자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연락 없이 집을 찾아왔다고 해 아버지는 올 때마다 집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꼭 챙겨왔어. 그 이야기는 시부인이 남편을 통해 들은 모양이었어. 신발을 벗기도 전에 뭔가를 살피며 눈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형님, 이렇게 갑자기 어쩐지만 오셨어? 오시는 길이 힘들었겠네? 엄마가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니, 엄마가 집에 계실 때 반찬이나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하셔서 급 만든 건데 그게 배달 온 거야? 나는 엄마 대신 인사드리러 왔어. 잠깐 온 건데 이곳에 특별한 이유는 없어.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신 듯 싶어서 펄쩍 뛰었어. 아무것도 안 사오시는 법이 없으시네. 역시 능력 있는 아버지는 다르시다. 와, 왜 이렇게 선물걸 사 오셨죠?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으시군요.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청소기인데 여기서 봐봐요. 열어보거나 둘러보아도 돼요? 아이고, 너무 떨려.
이거 나 정말로 갖고 싶어 했는데? 엄마랑 함께 사기로 했었거든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셔서 허리를 굽히며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셔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런 거 살 형편이 안 될 테니까. 아이쿠 부러워요. 우리 올케는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서 우는 아이처럼 청소기를 만지며 탄식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아빠와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개만 사서 닷이라도 해야 하나요? 왜 그런지?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고 집안일도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더욱 여자고 싶네요. 형님, 이건 제가 나중에라도 걸레라도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손으로 청소를 잘 해야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청소기를 가져가요. 사주겠니? 이 계기에 사드리고 내가 너는 하나도 사줘도 괜찮겠네. 그렇게 많이 아픈데 바다에서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정말요? 정말요?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크니까. 회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싶네요. 우리 회장님,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한글 뒤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려고 하네요. 갑자기 아빠가 전화를 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회비를 잃어버렸다며 회사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밥을 대접하고 보내려고 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얘기를 해서 결국 펜션까지 잡아주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결국 남편과 그 사람의 관계가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결과 남편은 이해를 하지 않아서 매우 곤란했다. 남편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고 그 일로 큰 문제가 생겼다. 제가 선생님으로서 다음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회비를 잃어서 괴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이 계셨던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밥 한 끼 먹고 올라온 것에 대해 이상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 누나를 나쁘게 보시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 내 회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쓰신 돈은 100 이상인데 그건 밥값이니까요. 적어도 인사는 해야죠.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요? 매너를 모르는 것이라도 이게 아니에요? 그랬거든 주시고 더 사는 것이 좋다면 그걸로 하세요. 이걸 치부하는 것보다 이해되고 부탁해요. 그리고 돈 따지는 걸 싫어하시고 신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돈을 소비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신사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당신에게 의존하는 가장이 없어요. 누나도 당신에 대해 칭찬하고 엄마도 잘 대해주고 계시는데 시집살이는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귀한 건 값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누가 값을 정하는지 그 값을 둘 다 정해야 된대요. 아버지가 먹라고 하면 물도 주기야 하잖아요. 계속 그 식으로 봐주시다 보니 속상하네요. 당신이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하셔서 그런 건데 그것이 누가 했다거나 인사를 몰라 요 인간들에게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또 아빠가 좋아하니까 나에게 애처럼 계속 돈을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문제로 여겨져 한동안 남편과는 냉전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고 계산하지 말라는 아빠의 조언에 따라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어. 또 그 돈으로 시댁을 더 많이 도와주었어. 아주 소질이 없다고 해서 신우가 달고 사는데 솔직히 내가 결혼한 뒤 친정 부모님을 더 효도하고 싶었고 용돈도 많이 주고 싶었는데 우리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주 사줄 수 있는 것들을 적게 먹다가 사는 일이 전부였어. 나도 남편과 시댁을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그게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서 허탈했어. 여기서 싸움을 알아차린 신우가 계속 연락을 했어. 남편에게서 들은 것 같았지만
그래서 빨리 풀자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 미안해. 내가 경솔해서 연락을 못 드리고 나 때문에 싸운 거야. 실은 나는 올케한테만 말하는데 아빠 퇴직금을 날려서 투자를 해서 거의 지금은 바닥에 있어. 그 돈이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인데 그래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넣고 몇 개월을 허덕이다 보니 여유가 없어 결혼한 동생과 올케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도 이 상황이 힘들었는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신발도 못 벗겠어. 도와줘. 그럼 잡아줄 테니까 일어서 봐. 빈속에 먹은 거라서 속상해서 마시니까 너무 빨리 취해요. 현관에서 자도 괜찮아.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니? 남편은 제 질문에도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미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당신 집에 비해서 우리 집 수준 차이 말도 안 되긴 하지. 당신도 그건 알잖아. 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나 진짜 자존심 이상해. 무슨 그러지도 않아. 정석이도 제 돈 주고 못 써서 선물 받고 좋다고 웃고 당신은 속보인다고 하고. 그래 미안해. 나도 말이 심했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주는 생활비 손도 안 대잖아. 나를 배려한 척하면서 아버님 카드 쓸 때가 더 많아. 딸을 데려갔으면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님 버는 것에 비하면 셋째의 피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 그때마다 나도 너무 한심하고 능력 없는 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엄마와 아빠가 부부로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해. 원래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니까 당신에게 경제 문제로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을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야. 아빠도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건담을 아무리 아껴 사용하고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누나는 그렇게 해서 백수가 되어 노는데 우리 아버지는 퇴직 후 불안해하며 쓰는 거야. 그렇다고 가족들을 외면하고 잘 수는 없잖아. 남편은 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느낌으로 마음이 무거워 보이고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도와준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나도 바가지 굴지 않는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내 딸은 아빠로부터의 도움에 대해 당신의 배려라고 한 거였어. 시어머니에게 좀 더 해주는 것도 그런 거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누리고 저의 도움 주신 것에 정말 고마워. 우리가 힘든 때에 의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큰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 하지만 번번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못해 서울에 오면 몇백을 쓰고 간다고 하고 결혼하면 내가 더 돌봐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받기만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더 아껴 모으고 열심히 살게 다른 가족들에게만 너무 관심을 쏟은 것도 미안하고 이제부터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몇 배나 아플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를 믿고 지켜봐줘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줘.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줘.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잘해보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풀려요. 그랬죠. 그렇게 남편과 갈등을 풀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신우는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안부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 사실 나는 고마움을 인사하는 정도만 바랬어. 즉각적으로 받는 것을 갚으라는 뜻은 아니었어. 그래서 일부러 아빠에게 서희도 오지 말라고 당부했어. 아빠가 오면 분명히 신우가 집을 찾아올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어. 그런데 그런 날에 명절이 다가왔어. 아무리 신우가 꼴보기 싫어도 그날은 피할 수 없겠지?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밥 한 끼 먹고 온다는 생각을 했어. 따라서 작년처럼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미 나물이랑 차례 음식을 미리 해놓으셨대요. 괜히 일을 많이 해야 될까봐 배려해 주신 것 같았어. 다행히도 나만 대충 붙이면 될 것 같았어.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들어온 신우가 절에 가서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찜찜한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일찍이 타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아침부터 같이 모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신우가 작년은 아니었는데 한 끼부터 10까지 다 같이 하자며 효녀 행세를 했고 어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더 부르게 했어요. 추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불안했지만 가사와 편하게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일찍 시작하자고 했는데 몇몇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손도 안 대고 불평을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좀 편하게 둬주면 좋겠네요. 어머니,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비싼 과일도 사왔어요. 샤인머스켓 먹을래? 알겠다. 정리해 놓을게요. 어떻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차가 부족했다며 다그치며 물어보더라고요. 시댁에는 차가 없었는데 절에서 그저 놀란 척하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탁자 위에 스마트키 하나가 보였어요. 나는 궁극적으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온 신호가 나에게 윙크를 보내면서 그런 거 아니겠지? 아이고, 사람들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큰 걸 받고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케빈은 뭐라고 걱정했는데 집안에서 사치스럽게 지내니까 오만찬치 않아? 케빈은 자동차까지 우리에게 주었어. 당연히 음식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자동차를 주는데 저에게 음식을 만들게 해?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다. 언제 될까? 나는 순간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물었어. 정말 케빈은 우리 아빠 주머니를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미쳤다고 자동차까지 줄 거냐고 말했어. 그리고 남편이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만 계속 내 얘기만 하더라고. 그 모습이 정말 수상했어. 무슨 일이야? 얘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입맛이 더 살아나. 막 말하니까 너무 맛있어. 동그랑땡도 만들었지? 근데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 다 해서 조금 싸거나 짜거나 했는데 누가 먹어도 말 맞추더라고. 우리 천사 케빈 좀 보러 갈까? 아니야, 아니야. 기름진 거라 만지지 말고 내가 입에 넣어줄게. 해봐. 어쩔 노잖아. 이렇게 먹는 것이 맛있을까? 내 입을 향해 먹는 모습에 미소 지었다이 오케 씨가 말했어. 우리들은 오케 덕분에 살기가 매우 편해졌어. 오케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같아. 차가 생기니까 서울에 가서 엄청 좋은 것을 발견했어. 신우의 남편이 차라는 말을 듣자 나를 봤는데 너무 나를 피해 헛기침만 하더라.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신우가 추석 때 나를 쉬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생각이 늦었어. 나왔더니 잠실에서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생활비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시작됐어. 현관문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누나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내가 물건을 사준다고 도와주는 걸 행동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차 사주는 이야기도 모르는 거야? 사신데 티가 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해.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겠어. 하지만 바보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느낌 또한 인지하고 계속 질문을 하지만 잘못 들었다고 여기던 차 키까지 다 봤다고 하더니 애써 풀었네요. 내가 시킨 대로 해보았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쇼를 했다고 하더니 순간 그날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폭풍이 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관문에 더 가깝게 다가갔어요. 둘 사이의 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만 확실히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약까지 놓고 눈물을 짜내며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때 머리가 쭈뼛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만큼 해놓으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아빠가 통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더 약한 편이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럼 너무 우울해지니까 우리 집에 돈을 좀 더 보내주고 더 오래 머물게 되면 진짜 혼자라고 느낄 거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뼈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씹어 먹는 거야? 고작 뼈만 남기고 다 먹을 거야? 이 정도면 아버지의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외동딸을 잡았으니 완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핑계를 대고 모두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때의 사돈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우리가 비유한 차에 맞춰준다면 그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집 돈 줄이라고 생각해. 지금 중요한 건 잘했으니까, 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빨리 결정해야지. 일단 내가 사고를 친 것처럼 행동해. 반드시 너와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돼. 나랑은 잠시만 떨어져도 되는데 너와 갈등이 생기면 다시 풀기 어려워. 화가 나면 솔직하게 말하고 물건을 던지며 격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넌 속이 밝힐 게다. 모든 퍼즐은 우리 둘 간의 대화를 통해 맞춰진다. 이미 그 집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사람 다루는 법을 몰라. 이런 집에서 내가 어떻게 좋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남편과 공동으로 모은 생활비 통장을 내게 넘겨주고 현관문 열쇠를 바꾸라고 열쇠 회사에 부탁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쇼를 마지막으로 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싸울 인연은 아니었다. 너무 좋은 차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수했어. 내 말 없이 차를 살 수 없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 능력이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광경을 보고 싶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리모컨을 던지며 연기를 했지만 우연히 우스웠는지 도리어 한심했음을 깨달았어. 더 강하게 했어야지. 그 정도로 해야 내가 속겠어. 리모컨을 던지며 그만큼 가짜란 척했지만 한심하고 역겨웠어. 밀가루도 있었는데 왜 그런 집도 없었을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제대로 해줘야지. 그 모든 것은 어설픈 것이었어. 나 혼자 왔는데도 쇼를 하고 싶었잖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제대로 해야겠어? 나는 남편을 온전히 속일 것이고 그 속을 풀기 위해 밀가루를 머리에 뿌렸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잘못이 없어. 사고로 홧김에 샀긴 했지만 이 염치 없는 인간은 아직도 상황을 모르고 쇼를 하네. 끝났어. 함께 꾸밀 계획을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야, 옳게, 진짜로 이야기지. 우리는 맹비움을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어. 대체 얼마나 뜯어먹을 생각이야? 내 살점에도 그렇게 뜯어먹고 싶었어. 왜 우리 아빠 돈을 먹는 마음일까? 내 아버지는 겁 없이 아빠가 착하다고 생각했단다. 한번 착하게 말도 전하지만 본색이 나면 가차 없는 사람일 거야.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제대로 갚아주는 사람일 거야. 이번에는 어디 한번 볼 거야. 여보, 솔직하게 다 말할게. 잘못했어. 너랑 이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니? 능력이 없으면 사람 되먹기라도 해야지. 내 월급은 내가 쓰기 미안할 정도라서 안 건드렸는데 남은 건 다 내게 보냈으니까 알아라. 우리 돈 하나도 없잖아. 빨리 달래봤어. 지금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고. 왜 이렇게 화났어? 우리 밖으로 나가서 서로 진정하고 이야기해. 너는 잘못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하게 다 말할게. 기회를 주자. 여보, 나는 두 자식의 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여유롭게 전화까지 받으면서 현관 키를 바꿔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했어. 현관 키도 바꿨다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집은 없다는 걸 알아라. 이혼 소장은 내일 보낼 거니까. 내 월급이 왜 계속 구멍 나는지 알려줄까? 너 뒤에 있는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너희 식구를 해치고 있어? 저는 위험한 상황을 당김으로써 상대방을 우습게 여긴 그 대화를 한다.
너 요즘 미쳤나 봐. 이런 말버릇에 위아래가 있어? 진짜 웃기군. 집며느리가 안 하려는 일 보이는데 왜 그리 말버릇이야? 곧 너 이래로 밑바닥에 있을 텐데 남편이 밀가루처럼 희게 찔러대는 거냐? 참 보기 좋지. 어딜 가려는데 이러면 안 돼. 널 못 보낼 수 없어. 진짜로 못 봐줄 것 같아. 나 누나 차가 우리 집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랬어. 그리 비싼 차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와 부부싸움하면 정말 속상해서 누나가 어떻게 할지 알려준 거야. 여자 마음은 잘 모르니까 실수가 나왔어. 미안해. 정말이야. 속아서 미안해. 난 더 이상 뚫리기 전에 달아나야겠어. 너랑 계속 살아가면 뼈부터 빠져나갈 것 같아. 남편이 누나 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꿇게 만들더라. 누나 때문이었어. 미안하다고 뭘 해야겠어? 아,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말했어. 이젠 예의를 지켜야겠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게. 상대에 대해 고마움을 표할 생각은 없지만 머리는 홀딱 뜯기면 안 돼.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해주셨는지 알고 계시다면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 몰래 돈을 보내주신 것도 제가 알았어요.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시부모님 눈치를 보이지 않도록 얼마나 도와주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심 많은 분도 있구나. 알았어. 사위 씨, 장인어른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겠다. 제가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당신을 죽일 사람이야. 정말 잘하시네. 당신은 제 돈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어.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아버님의 퇴직금은 누나가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백수가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던가 너희 둘은 지금처럼 작전을 잘 세워서 어딘가에서 풍족하게 지내보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잠시만. 어찌됐든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밀가루를 쓰고 있어도 더러운 것을 숨길 순 없네. 정말 시원하게 맞았고 그 후에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절박하게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부모님의 기세에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저희 부부가 벼랑 끝으로 모일 수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신우가 벌인 짓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어요. 손을 대지 않고 콧노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들은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서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조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날려먹었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작은 소망까지 끊겨버리니 어찌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패배한 시댁과는 달리 내게는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부장이 큰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제 자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이력서를 제출해보라는 말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A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현재 이름만 대면해서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면접에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고졸이지만 8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나의 큰 포부는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는 꼭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혼 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초기부터 아파할 때까지 나에게 이혼 소송을 무효로 하거나 금전적인 것도 일체 떼어내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에 걸맞게 행복하게 살거나 아버지의 회사에 도움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다고 말하기에 늘 명심하면서 살아왔더니 주말에도 공부하면서 자기 발전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예전과 달리 주말에는 공부를 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죠. 마음은 가볍게 손에는 가벼운 것만 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